그 2006년에 버블 고점을 네. 찍고요. 네. 그 이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많은 진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2006년 봤던 그 고점은 우리 생에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넘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언젠가는 2021년 고점도 네. 또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게 되는 것이 오겠네요. 그렇죠. 일단 통화량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죠. 인구가 감소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통화량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 부동산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 누구도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그렇다면 통화량은 앞으로도 인구가 좀 줄어들어도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예상보다 좀 빠르게 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규제 남은 게 또 많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이 정도 규제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고요. 네,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DSR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하긴 리스크가 있는데 반면에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예금하면 예전보다 이자를 너무 많이 줘요. 맞아요. 얼마 전에 신협인가요? 막 네. 10%짜리도 그러니까요. 매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돈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예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되고 좀 더 아마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예. 계속 이렇게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끝판왕이 왔을 때가 그때가 기회죠. 그 끝판왕. 과거에 나왔던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나중에 이거 팔 때 너 양도세 안 내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위기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수도권에서도요. 예, 수도권에서도요. 그리고 그럴 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거를 언젠가는 팔긴 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발생하는 이슈가 뭐예요? 바로 양도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발바닥 정도인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아예 한식으로 준다. 근데 보니까 무릎이에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하겠다. 세금을 깎는 게 더. 그럼요. 굉장히 이거는 큰 베네핏입니다. 비록 발목이 아닐지라도. 발목 아니죠. 아니, 무릎이어도 괜찮죠. 왜냐면 이미 세금이 무릎 밑에 걸 이미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표님 지금 패턴으로 이게 아파트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뭐 24, 25년, 뭐 26년 이즈음에 정부가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정황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내년 한 1분기, 2분기 어느 즈음이 뭔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업계 쪽에서. 지금 이제 뭐 PF나 뭐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지금 자금 신용경색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더 올라간다. 그렇죠. 자,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분양은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분양이 더 쌓이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치면 이게 사실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없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세 주체에서 보면 자, 개인들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잖아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렇죠.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 돈이 묶여 있죠. 자, 기업들도 어때요? 미분양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미분양 쌓이고 내가 자금 달라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힘들죠. 그다음 국가 입장에서 거래가 없으면 어때요? 세금이 아예 안 고치니까 국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내년 한 중순이나 빠름 한 5, 6월 정도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부양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 자, 지금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대구랑 세종시 질문도 여러 번 드렸거든요. 네. 시점이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항상 지금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많이 강조를 해오셨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 1, 2년 뒤를 좀 내다본다면 네. 우리 대구나 세종시 선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대구랑 세종 먼저 보고 실거래가 이 캐들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세종을 보니까 세종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요때가 한 18년 초중반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당 한 160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의 2200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요 정도 16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2020년 11월이 거의 최고점이었네요. 한 1150만 원 정도 예, 찍었다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 들어서 좀 더 하락폭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의 다른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가늠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이제 21년 한 중순부터 이제 매매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세종이. 그리고 이제 세종이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지금 11.5에 이제 이때가 고점. 작년 중순이었죠, 초중순. 이때가 딱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너무 비싸니까 네.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되기 전부터 얘는 이미 이렇게. 예. 자, 그리고 그럼 얘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지금 역사적 평균이 6.8이네요. 6.8이에요. 근데 아마도 한 8 정도만 떨어져도 8, 9 정도만 돼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때 가격이 18, 19년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예.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떨어지면 소득 대비해서도 괜찮은 수준까지 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의 이제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비교해봐 세종이 요 밑에 왼쪽에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매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전세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아직도 쉽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세종의 지금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입주가 좀 많이 좀 줄었네요. 너무 작죠. 네. 자, 신규 입주 비율을 보면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세종이 5.4밖에 안 돼요. 매우 작은 거. 어디가 많아요? 인천과 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충남이에요. 자, 그러면 세종은 여기 있고요. 아, 세종 진짜 입주 물량 작구나. 네, 그래서 입주 물량 작은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데 미분양이 어때요? 거의 없죠. 그렇네요. 네. 미분양도 네, 8층 미분양 거의 없고, 즉 공급될 물량 두 가지, 미분양이랑 향 공급 입주 물량인데 둘 다 별로 없다. 이거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세대수와 인구수는 어때요? 늘고 있네요. 늘고 있죠. 네. 최근 한 1년 좀 넘는 한 기간만 볼게요. 최근만. 자, 최근에서 지금 전국에서 세대수랑 인구수랑 제일 많이 느는 지역이 어디예요? 세종이죠.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 네, 그죠? 다른 데는 늘어봐야 뭐 0. 몇 프로 늘어나는데 세종은 지금 세대수가 8.7%, 인구수는 6.2%. 즉 인구가 몰리고 있다. 왜? 일자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어때요? 세종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세대수와 인구수가 많아져. 즉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수요도 있고 입주 물량도 없어서 앞으로 가격이 한번 뜨면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거품만 빠지면 세종은 날아갈 수 있다. 저게 이제 8, 9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네. 그때는 사야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때는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 빠르면 내년 말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전국 몇 곳이 저는 보이거든요. 네, 반등이 온다면 어디에서부터 빠르게 반등이 올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후보지 중에 하나로 제가 세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일자리 많아지고 인구 세대수 많아지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그런데 아직은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근데 앞으로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도 없어. 그러면 거품만 좀 더 빠지면 여기는 바뀔 수 있겠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리치고 앱에 이제 아까 제가 세종을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세종을 지도에서 클릭하시고 분석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분석이 들어가면, 자, 소득 대비 저평 여기 있죠. 여기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8.7.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줍줍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만든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 점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올라와서 얘가 몇 점 이상 되면 투자해야 된다? 70점 이상 70점. 되면 투자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해도 좋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세종은 받고 그래서 네. 세종은 머지않아 기회가 올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대구였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가보겠습니다. 네, 대구가 심각하죠 사실은. 입주가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너무 대구는. 많죠.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건데 자, 대구는 이제 보시면 소득 대비 제일 고평가되었을 때가 21년 6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4월 달, 6월 때 계속 방송 찍으면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살짝 하더니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KB 부동산 시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락은 더 빨라요. 왜냐면 이건 호가 데이터 위주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내가 호가를 낮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락은 얘보다 좀 더 빨리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7.3 정도인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6 정도 돼요. 그러면 아직도 12, 13 정도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딱 데이터 하나 보고 싶다.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봐라. 예.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좋을 때 녹색일 때 사야 돼요. 녹색일 때.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새빨간데요, 새빨간. 네, 22년 2분기인데 너무 새빨갛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가 지금 78.3인데 얘가 좋을 때는요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120이 넘어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갈 길이 아직도 멀어 보이네요. 좀. 네,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자, 이렇게 갈 길이 먼데 이 입주 물량이 어때요? 세상에 이게 지난 20년 동안 2020년부터 25년까지니까 한 25년 정도 입주 물량 차트인데 네. 올해도 많잖아요. 근데 내년 어때요? 얘는 더 많네요. 내년은 훨씬 많네. 훨씬 많죠. 근데 내년만 많으면 또 괜찮아. 예. 근데 24년, 25년도 어때요? 24년, 25년도 올해만큼 많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대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고평가 돼가지고 지금 다리에 쭉쭉 힘 다 빠져 있는데 내 어깨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이 또 얹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미분양마저 늘어나고 있어요. 8,300호 벌써. 네, 이걸 또 더 해야 돼요. 이 입주 물량에다가. 그렇네요. 그리고 자,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죠.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을 이거 언제 분양받았겠어요? 3년쯤 전이겠죠. 그렇죠. 네. 분위기 한참 좋을 때.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전세 그럼 그렇죠. 받아서 전세금으로 내가 하고 그리고도 시세 차익 날 정도로 사실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대구의 전세 시장도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잖아. 전세 내려 내년에는 이거 뭐예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잔금 못 치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겠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이것들이 또다시 대구의 매매가와 전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24년, 25년까지도 얘는 힘들다.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대구 부동산 시장이 뭐 금방 좋아질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가장 위험한 두 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은 인천이다. 인천이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세종은 뭔가 지금 저 멀리 희망의 빛이 보이는데 네네. 대구는 갈수록 지금 안타깝습니다. 대구에 지금 세종 정도의 희망의 빛이 비치려면 몇 년을 좀 가야 됩니까? 3년 더 가야 되나요? 25년 중순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수를 할까 말까 검토하는 거는 2025년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맞습니다. 25년 한 중순부터는 데이터 보면서 뭔가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때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때 네.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죠. 네. 그때 또 데이터는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입주 물량 자체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뀔 리 없죠. 고정된 거니까. 네. 요 때부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초록색 이후는 뭐냐면 초록색까지는 확정인데 초록색 이후는 조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 여기서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